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본인을 멋지게 소개하고 싶으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그쵸? 자기소개서는 우리 이력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력서하고 더불어서 그치? 자기의 PR 시대에 Public Relation, 우리 공공의 어떤 관계를 그쵸?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력서가 있으면 이력서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뭐고 어떻게 그치? 있는지 여러분들의 간단한 이력사항을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여러분들의 관련된 생각과 또 여러분들이 관련된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자기를 그쵸 소개하는 것을 글로 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자기소개서다. 즉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와 더불어 나를 알리는데 그쵸 퍼블릭 릴레이션 시대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력서를 내면 덧붙여서 반드시 자기소개서를 덧붙여가요. 그게 두 개가 그쵸? 어디 취업을 하거나 그쵸? 어디 진학을 하거나 이러면 항상 세트로 그쵸? 두 개가 하나의 세트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같은 것이다. 자, 인사 담당자는 한 장의 지원서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인품을 가졌으며 그쵸? 왜 우리 회사를 지망했는지를 찾아내려고 하겠죠. 그쵸? 예. 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보기 전에 대부분의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기 전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여러분들이 잘 쓰지 못하면, 눈에 띄고 잘 쓰지 못하면 면접이라고 하는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인사 담당자가 그치? 그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려나는 데 쓰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그쵸? 이력서와 더불어서 자기소개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단순한 사실만 그쵸? 나열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우리 왜 그쵸? 어떤 상품도 그 포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치? 상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이 포장 기술도 중요한 거죠. 그쵸? 따라서 자신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이미지로서 그치? 전략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글 또한 양날의 칼이죠. 어떻게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돋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쁘게 평가될 수도 있고 그치? 그런 방법이 양날의 칼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가지고 나를 나뉜다고 하는 것은 그쵸?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는 그쵸? 항상 세트로 가지고 있으셔야만이 취업 기회라든가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바로 그쵸?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쵸? 글을 써서 나를 알린다고 하는 거는 쉬운 작업은 아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이제는 졸업 학년에 직전 학기에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2학기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취업 자리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준비가 된 사람만 그치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아시겠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지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 자기소개서에서 우리 남이 많이 써놓은 거, 예시,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그치? 예제를 보게 되면, 예시를 보게 되면, 그치? 또 그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 방법대로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많은 예시를 읽어보시게 되면 더 좋은, 그죠? 자기소개서를 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첫 번째는 간결하고 논리적인 문맥을 구사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 글을 쓰다 보면은 글의 문맥이, 그쵸? 무엇을 말하는지, 그쵸?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이런 것이 빠진 상태에서 막 중구난방으로 써요. 읽어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렵죠. 그건 단순히 그냥, 그쵸? 한글로 쓴 거지. 그쵸? 우리는 자기소개서라는 건 뭡니까? 글을 통해서 나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 전달 능력이 없으면은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니잖아요. 그치?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성장과정, 대부분의 이제 뭐 이거 말고도 회사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자기소개서란에 요구하는 항목들이 정해져서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간단히 소개해봐라. 그리고 네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적어봐라. 그리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취미나 특기 이런 것들, 그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네가 생활하면서 어떤 생활의 신조가 가지고 있는지, 생활 신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치? 우리 회사를 왜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나, 그리고 장래의 희망이나 포부 이런 것들을, 그쵸? 글로 써서 만들어 놓는 걸 갖다 우리는 자기 소개서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따라서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그치? 이렇게 이런 형식적으로 쭉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살았고, 그치?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죠. 글로. 아시겠어요? 그쵸?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잘 전달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쵸? 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설득력 있게, 그쵸? 설득력 있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내용들을 서술할 때는 문맥이 간결하고, 그쵸?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논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앞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가 뒤에서는 또 반대적인 말을 하고, 이게 중구난방, 이걸 갖다 중구난방이라고 그러잖아. 중구난방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쓰게 되면 논리적이지 못하죠. 그쵸? 따라서 우리 뭐 영어에서 because 이런 거 있잖아.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부연 설명 없이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딱 끝나게 되면은, 그치? 그것을 왜 그런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이 안 되잖아. 설명이 안 되면 그것은, 그쵸? 전달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내용이 애매하면, 그쵸? 증언 부연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부연하게 되고, 신뢰성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라는 거죠. 뭐 우리 회사 같은 데 지원하면 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뭐 이력서 같은 경우 뭐 딱딱딱 떨어지니까 금방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갖다가 읽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고 논리정연하지도 못하고, 그치? 그렇다는 것은 읽어보지 않죠. 그냥 떨어뜨려 버리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간결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그쵸? 그 오크롬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장을 간결하게 써야만이 전달력이 좋다라고 하는 오크롬의 면도날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찾아보실래요? 아시겠어요? 그쵸? 이와 같이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을 쓰든 문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시작을 해서 점이 끝나는 그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문단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쵸? 이와 같이 한 개의 문장이 정확하게 무엇을 주장했는지 목적어와 동사가 명확하게 밝혀져야죠. 그쵸? 그렇게 해야 되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예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는 지망회사. 여러분들은 이 자기소개서는요, 이력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쓰지만 자기소개서는 내가 이 자기소개서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제출할 건지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다르게 쓰셔야 돼요. 그 제출하는 목적에 맞도록, 거기에 맞는 형태의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달리 써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망회사 성격에 알맞게 작성하라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지망하는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쵸? 여러분들이 어느 직종에 하는지, 상호 직종도 갈 수 있고, 우리는 이제 IT니까 IT 직종에 갈 수도 있고, IT도 여러 개 직종절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쵸? 공사,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거 있잖아. 공사의 경우는 제각기 사업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특기사항이나 희망 업무, 입사 후 포불안 등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공사 성격에 맞도록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망회사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달리 작성해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첫 문장부터 개성과 전문성을 돋보이게 하라라는 거. 우리 두괄식 문장을 써라라는 말이 있어요. 두괄식. 두괄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론을 먼저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다가 결론을, 우리는 대부분의 뭐뭐가 어떻고 해서 따라서 뭐뭐이다 이렇게 결론을 뒤에 쓰잖아. 문단에, 한 패러그래프에 뒤에 쓰잖아요. 문단이라고 하는 건 한 문단의 뒤에 결론을 쓰잖아요. 그게 아니고 앞에 문장에 결론을 먼저 쓰고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거 있잖아. 결론을 내리고 부연 설명하는 거. 그러면 앞에 한 문장만 보더라도 무엇을 말할 건지 딱 알 수가 있잖아. 이걸 갖다가 두괄식 문장이다 그래. 두괄식 문장.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신문 사설이나 이런 게 보면 다 거기는 다 두괄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 사설을 읽을 때 여러분들 첫 문장만 쭉 읽어가도 무슨 말을 했는지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두괄식. 그치? 여러분들은 혹시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것도 쓰더라도 두괄식 문장을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쵸? 이 한 개의 문단이 이렇게 문단이 있다면, 한 개의 문단이 있다면 여기에 결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말을 해놔. 그리고 나서 이 결론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하나의 문단을 만들어. 이걸 갖다 우리는 두괄식이다 그래. 두괄식. 따라서 첫 문장은 글 전체의 모양에 인상을 지운다. 일반적이고 구태연한 얘기는 자기, 그쵸? PR에 자기를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그쵸? Public Relation의 약자죠. 자기를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일반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내용, 그치? 이런 것들을 첫 문장에다 두라는 거죠. 문장에다가. 네? 그것이 어떤 것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한 문단을 써보시고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 문단에서, 한 개 문단은 이게 문단이잖아. 이런 것들이 문단이잖아. 이건 문단이니까 이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뭐 얘기할 거가 하는 이 주제 하나를 정해서 이 하나의 문단을 만드는 거야. 아시겠어요? 주제를 정해서. 그러니까 그 주제에 관련 것들은 첫 문제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영어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영어의 제목 같은 거는 첫 문단에 나와요. 아시겠어요? 영어 에세이나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한글과 한문을 혼용해서 쓰라. 여러분들 한문 잘 모르니까 이제 좀 저건 한데, 그치? 혼용해서 쓰라. 자, 지난해 2월 말 전국 경제인연합회, 한국무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004년도 신입사원 모집부터 한자를, 그쵸? 시험 과목에 넣겠다고 선언했다. 한자, 여러분들 한자 많이 배우셨어요? 우리나라의 말이 거의 다 한자가 돼 있어서 어떤 말은, 그쵸? 뜻풀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한자로 말을 하면 뜻이 명확한데 그냥 쓰면은 잘
그 전달이 안 되는 글자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한자로 써주면 더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따라서 자기소개서도 이젠 국문과 한문을 호용해서 쓰는 깨끗이 쓰는 것이 서류 입사 시 좋은 인상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누가 볼까요? 젊은 사람이 볼까요?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도 보면 50대, 60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문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할 수 있어요. 한문, 그쵸?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본다면,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다면, 사장님이 본다 그러면, 그치? 그런 정보가 있다면, 한문을 적절하게 좀 섞어서 써주면 더 눈에 띄겠죠. 아시겠어요? 예. 자, 우리 여러분들 그런 게 있네요, 여기.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의 주요 항목 검토. 그쵸? 지원 분야에 대한 열의가 얼마큼 있느냐. 이것을 제일 높게 평가를 한다네. 그리고 경험, 직무 경험, 성장 과정, 지원 분야와의 전공과의 관련성, 지원자의 능력, 이런 순서대로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서 그치 지원 분야에 대한 열의가 얼마큼 있는지 그걸 찾아서 그게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직무 경험,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걸 보면은 그치?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런 것들 중심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그치? 이런 열의, 열정 이런 것들이 좀 잘 심어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에 그런 것들을 잘 녹여놔야죠. 됐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인사 담당자의 관심을 끌만한 사항을 쓰라라는 거죠. 기업이 요구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책임감, 성실성, 그쵸? 적응력, 조직의 적응력, 그쵸?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소유한 사람이므로 이러한 성격 구성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들이, 그치?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나는 책임성이 있다라는 거, 성실하다는 거, 그치? 여러 사람하고 잘 어울린다든가, 조직의 적응력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 안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살펴보겠죠.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치? 성격에 대해서는 장점만을 소개하지 말고 자신의 단점 역시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술하는 표시 좋다. 자기의 장점만은 막 과대 포장해서도 안 되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자신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거, 나쁜 거, 이런 것들만 잔뜩 써놔요. 그 장단점에서. 그치? 그건 바보죠. 아시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장점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의, 그치?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이 단점도요, 장점 같은 단점을 찾으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쵸?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점을 쓰고 그냥 나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끝나면 안 돼. 따라서 나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치? 나는 그런 단점을, 그치? 고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그치? 예,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동호회를 들어서, 그치? 다른 사람하고 사교성 있게 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낯을 가리는 것을 좀, 그치? 사교성이 없는 거잖아. 그런 사교성을 하기 위해서 각종 모임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아니면 동호회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나는 그거를 꾸준히, 그치?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써져. 이거 갖다 우리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 전화위복. 아시겠어요? 네. 그치? 그런 것들을 쓰면 되고요. 단점 여러분들이 많은 거 알아. 그치만은 내가 자기소개서를 듣다 보면 정말 이거를 자기를 알리는 건지, 나를, 그치? 내가 단점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건지,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글을 쓰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건 자기 바보죠. 그건 안 쓴맛이 못하잖아. 아시겠어요? 장점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장점이 더 많겠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겠지. 그러니까 여태껏 살아온 거잖아. 아시겠어요? 뭐 조그만 거 여러분들이 공부 못한다는 거, 조그만 거 뭐 못한다는 거, 여기에 그냥 집착을 해서 나는 못하는 거, 나는 단점만 있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장점도 많잖아.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쓰시고 또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쓰고 그 단점을 해결하기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쓰시고 저 뒤에 가면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원 동기의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 평소 여러분들이 선망해온 여러분들이 바래온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 선망해온 회사로서 사원으로 일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그동안 연구한 분야나 전공한 분야, 전공, 그쵸? 뭐 숙독, 뭐 좀 말이 여기 좀 이상하게 썼네, 그치? 뭐 여러분들이 고심해서 이렇게 읽어본 것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예, 자세히 읽어본 거, 전문서적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여 회사의 목표와 자기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치? 회사의 발전과 나의 발전을 상승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좋죠. 아시겠어요? 회사 개인의 발전은 회사의 발전이거든요. 또 회사가 발전하면 개인도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 상승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런 것 쪽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그쵸? 밝혀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네. 자, 6번째, 깨끗한 서체는 기본이다. 우리 여러분들 뭐 요즘은 이제 워드 프로세스로 자기소개서를 쓰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직접 펜으로 썼거든요. 그쵸? 볼펜이나 뭐 이런 펜으로 썼는데 지금 워드 프로세스를 치잖아요. 워드 프로세스로 하더라도 서체를 통일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게 좋죠. 그쵸? 자기소개서를 씀에 있어서 깨끗한 서체는 기본이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서체를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맑은 고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치만 여러분들 글씨체에 보면 이상하게 뭐 장난기 같은 뭐 생물체인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쵸? 읽는 사람으로부터는 눈에 띄지 못하죠. 글씨를 흘려 쓴다든지 이거 뭐 직접 쓰는 거 아니니까 주어진 양식에 칸을 넘다든가 잘못 쓴 글자는 주로 도구를 긋고 쓴다든가 그치? 성의 없게 보이는 것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다 작성한 후에는 오자나 탈자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옛날에 이제 글씨 쓸 때 여러분들 워드 프로세스를 하면 오타자를 자동으로 잡아주잖아. 그런데 어디는요, 나는 독특한 자기소개서 봤다? 그치? 내가 또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는요, 그냥 할 때는 자기소개서 양식 주고서, 그치? 글씨를 쓰라 그래요. 먼저. 워드 프로세스 치면은 글씨를 쓰게 되면은 글씨를 쓰면서 좋은 생각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여러분들이 못했던 뭐 이런 것들이 글씨를 쓰면서 그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는 훈련을 그치? 워드 프로세스로 하지 말고 양식에다 글씨를 쓰라 그래요. 직접.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고치고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입사 지원서를 내기 때문에 그치? 그런 거 뭐 스캔 받는 것보다 바로 그냥 그 사이트에다가 자기소개서, 자기 이력서 이런 것들을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씨 쓰는 거하고 똑같이 서체라든가 그치? 띄어쓰기라든가 칸쓰기, 오탈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없이 그쵸?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지성이면 감천이라 여러분들이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치? 나 자신을 포장을 잘해서 남한테 잘 알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거 간결하고 논리적인 문맥을 구사해서 해라 라는 거. 그치? 첫 번째. 두 번째, 지망회사 성격에 맞도록 작성하라. 어디에 쓸 건지에 따라서, 지망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다르게 쓰셔야 돼요. 그쵸? 첫 문장부터 개성과 전문성을 돋보이게 해라. 두 가지씩 문장을 해라. 그 다음에 그쵸? 네 번째는 그쵸? 국문과 한문을 혼용해서 쓰라. 그쵸?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쵸? 다섯 번째는 임사 담당자의
관심을 끌만한 사항들을 써라. 여섯 번째는 깨끗한 서체를 그치? 사용해라. 뭐 이게 우리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쵸? 생각할 사항들이에요. 됐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팁? 부가적인 설명 이런 거죠. 자, 개성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개인의 성장 과정이나 생각 등을 그쵸? 적어 내려가다 보면 자칫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되기 일쑤여서 읽는 사람이 그쵸?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수많은 응시자의 자기소개서 가운데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는 독특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문장력이 뛰어나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장문을 하는 것처럼 제목을 특이하게 붙여본다든가 저는 등의 이 평상적인 어투에서 벗어나 자신의 좌우명이나 또는 선현, 옛날 사람들의 그쵸, 말씀 등을 인용해서 읽는 이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쵸? 미소를 짓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라. 글을 읽다 보면 글쓴이의 생각이나 지식의 깊이, 문장력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의 경우 과다한 수사법이나 추상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한 문체의 단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치? 접속사나 비유의 남발은 오히려 생각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그쵸? 아울러 한문은 꼭 필요한 곳 하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장 흐름에 좋다. 간단 명료하되 구체적으로 써라. 그치? 한 가지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거 있잖아. 응시 분야에 관련된 사항들을 그죠? 간접적으로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것을 내가 준비했고, 그치? 그런 것이 내가 적임자라는 걸 표시해야 돼. 사항을 중심으로 중요한 순서에 따라 간단하게 적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치? 지원서 뒷면 또는 별지를 이용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략 200자 원고지에 6매 정도 분량이 적합하다. 옛날 말이에요, 조금. 자, 진솔한 내용이 되도록 해라. 여러분들 너무 과장된 말은 좋지 않죠, 그렇죠? 긍정적인 말, 진솔된 말이 되도록 하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허위, 과장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적인 인생관,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가치관을 감추기 위해서 그쵸? 말을 꾸미다 보면 면접 중 불안감만 가중될 뿐이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보고 대부분 면접에 가서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치? 예. 본인의 가정의 형편이나 성장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그쵸? 일어선 강한 의지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니까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 전화이복. 그치? 전화이복. 나쁜 것이 위복인가? 이렇게 쓰나요? 한자, 여러분도 한자인데 이거? 사자성어? 그치? 나쁜 것이 좋게 바뀐 거? 그런 거. 다섯 번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작성하라. 초고, 처음 작성한 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용과 문장을 수정 보완 후 최종 작성하는 것이 좋다.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는 새로 작성함으로써 여기저기 뜯어 고친 흔적이 없도록 하며 오자나 탈자에도 주의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띄어쓰기는 거 정성 들여 깨끗이 쓰되 글자를 너무 빡빡하게 쓰지 않게 하는 것이 보기 좋으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작성해 두면 깨끗하고 내용도 충실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치? 이번 시간은 이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치?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남이 써놓은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들을 우리가 읽어보는 것도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치? 남이 써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한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있는 방법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참 여기까지
그쵸? 하고 잠깐 멈췄다 다시 하겠습니다.